네, 여러분, 에어비앤비 창업 관련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궁금한 게 뭔가요? 2024년, 지금 2025년도에 해도 되냐?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영상 준비하였습니다. 2024년 1월에 오픈하여서 2024년 11월 현재까지 직접 운영 중인 따끈따끈한 합법 에어비앤비 창업 경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 없이 5천만 원으로 합법 에어비앤비 창업하기. 제가 한 대로 따라해 보세요. 저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 중인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총 5천만 원을 들여서 2024년 1월에 창업하였고 본격적으로는 2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촬영일 현재 2024년 11월 4일이고 9개월 동안 5천만 원 매출 달성하였습니다. 예약 현황과 매출 에어비앤비 관리 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고요. 지난 영상에서 수익 인증은 마쳤고 사실 이것보다도 사실상 매출은 더 높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전화로도 예약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봤을 때 대단한 수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처음 세팅이 어렵고 세팅한 다음 청소 관리인을 쓰고 예약 메시지 관리만 하면 되는데 5천만 원 투자해서 월 순수익 300만 원 벌 수 있고 본업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는 사업. 에어비앤비만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방금 첫 세팅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제가 겪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는 저도 매물 구하는데 많이 어려웠고 굉장히 고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시간 아껴드리려고 영상 만들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에어비앤비 창업의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임장을 가야겠고, 자, 두 번째로 그 임장한 물건지가 허가가 나는지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인테리어 및 설비를 갖추고 이제 실질적으로 구청의 허가를 받는 거겠죠. 네 번째는 광고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누군가는 법적인 거를 잘 모르겠다. 누군가는 인테리어 감각이 없다. 누군가는 광고 운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허가 여건은 구청에 물어보면 되고요. 인테리어는 업자를 맡기거나 제가 영상으로 찍어 올렸던 것처럼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서 잘 나가는 숙소 사진들 보고 영감을 얻거나 또는 직접 가셔서 물품들이나 동선들 여러 가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는 요즘 에어비앤비만 올려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독채 풀빌라처럼 고급스럽게 좀 운영을 하신다면 광고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풀빌라 하겠다는 자체가 이미 초보 단계는 벗어났다라는 의미겠지만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 인플루언서 광고 등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대학교 동아리 활동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신경을 꽤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한 거라서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부동산 임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이랑 만나야 되고 물건도 알아봐야 되고 불친절한 소장님들, 임대인들 상대하는 것 또한 곤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다른 요소들은 공부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물건이 없다면 시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건을 찾기 위해 부동산 소장님들께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선 허가 요건의 개념 정도는 알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농어촌 민박 허가 요건인데요. 자, 먼저 농어촌 지역에 있어야 되겠고요. 읍면 지역을 보통 말하는데 읍면 지역이 아니더라도 규정에 따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좀 법적인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구청에 꼭 물어보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주 요건인데요. 실제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여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임차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건물 요건인데요. 단독 다가구 주택만 가능하고 면적은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니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허가 요건은 네이버 검색, 블로그 한두 개만 찾아보셔도 상세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 개념을 소개해 드릴 거고 이걸 토대로 제가 실제 부동산 소장님들과 만난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어촌 민박업이나 외국인 도시 민박업 하려고 물건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물건 있으실까요? 사실 허가적인 부분이나 인테리어 필요한 설비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펜션이나 숙소가 많이 있는 지역 인근에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임대 나온 것이 있을까요? 주소랑 가격을 알려주시면 허가적인 부분 먼저 손조사해서 물건 추린 다음에 소장님께 연락드리고 임장을 함께 나가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 그대로 외워서 요청하시고요. 여러 부동산 들러서 물건 리스트를 받아온 다음에 해당 주소지를 구청, 시청에 문의하셔서 거주 요건은 갖추었다, 허가 나는 자리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다른 요건들 충족을 한다면 허가가 나는 자리라고 답변을 해주실 건데 리스트로 추려서 우선 네이버 로드뷰나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주변 환경, 경쟁 강도를 살펴봅니다. 기본적으로 주변에 숙소가 많으면 경쟁이 심해서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잘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여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숙소가 많을 경우 내가 찾은 자리도 허가가 날 확률도 매우 높다는 거고 주변 숙소의 가격 현황이나 컨디션들을 보고 가격 책정을 정확히 할 수 있고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를 주어 숙소를 운영할지 아이디어를 얻기에도 쉽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다면 이제 해당 건물을 직접 임장 나가는 약속을 소장님들과 하시면 됩니다. 임장을 나가서는 건물 내부 직접 하시면 되고 내가 몰랐던 사실들 비롯해서 안목 있는 소장님들이 알려주시는 포인트들을 잘 메모하셔서 인테리어 견적을 내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에어비앤비가 허가나는 보통 물건들이 아주 오래된 건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누수, 방음, 방수, 보일러, 욕실, 배수입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히 보셔야 우리가 견적을 내시는데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아주 적극적인 부동산 소장님들의 태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소장님들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받고 소위 말하는 찔러보기식 문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애초에 실력있고 물건이 많은 소장님들일수록 너무 친절하게 고객들을 응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고 느껴지면 상대조차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 무조건 물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닌 실제 지도나 인터넷 지도를 통해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체크해서 리스트업 한 다음에 일정을 잡겠다고 요청을 하시면 부동산 소장님들께 신뢰도 주고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서 거래상 안심을 시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 부동산 운영 중이기 때문에 모든 소장님들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임장 부분과 허가 부분에 대해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 광고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에어비앤비 창업에 관심이 있는데 에어비앤비 창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주변 환경 체크, 경쟁력 있는 컨셉 잡기, 인테리어 견적 등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거나 위 번호로 알려주시면 요청사항에 맞는 무료 유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